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한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 여러 또 제후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한나라가 바로 초나라, 가장 강대했던 게 초나라였고요. 그리고 한나라, 이렇게 두 나라가 아주 격렬하게 오랫동안 싸우게 돼요. 이걸 이제 초한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초한대전에서 이제 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초한지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게임으로 만든 게 장기죠. 그래서 장기의 왕들 이제 한자를 보면 초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장 격렬했고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그런 게 이제 초한대전이고요. 결국은 이제 한나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한이 성립이 됩니다. 이 세웠던 사람은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초나라는 항우입니다. 이름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나라의 고조가 되고 장안, 지금은 시안이라고 하죠. 이 장안을 도읍으로 한을 건국하게 됩니다. 한 고조는 처음에는 군국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앙은 이제 뭐 9년대로 다스리지만 지방은 다시 봉건제가 시행이 되는 이런 형태예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 제가 수업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통일을 이룩했던 인물은 아니었고 신하들의 엄청난 많은 도움들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신하들에게 좀 땅을 나눠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제후로 이제 봉해줬고요. 그래서 나타났던 형태가 이제 중앙엔 군현제, 지방엔 봉건제 이렇게 합쳐진 군국제의 형태였다라고 좀 독특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봐두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 그 봉건제 하면 항상 문제점이 결국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막 일어나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걸 진압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던 사람이 바로 한무제입니다. 무력할 때 그 무예요. 그래서 딱 봐도 알겠죠. 굉장히 뭔가 좀 무적으로 굉장히 업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다 평정하면서 지방을 다 자기의 통치 아래 두는 군현제를 실시하고요. 그래서 지방에 다시 지방간을 다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을 국가 통치 사상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충효 이런 사상들을 이제 중앙집권 체제 황제에게 연결시키면서 뭐 충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요. 효 이런 것도 이제 모든 이의 어버이라고 이제 황제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 사상이 이제 통치하는데 중요한 사상적 이념이 됐던 게 바로 유학이고요. 다음에 영토를 굉장히 많이 확장합니다. 진시황도 좀 건들기 힘들었던 이 흉노를 공격을 했고요. 북쪽으로는 흉노,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베트남 쪽을 쳤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랑 좀 관련이 돼요. 그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인물이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단길을 개척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개척한 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 자세히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방간도 중앙에서 다 파견을 하고 그 보수를 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많은 수입이 필요로 했어요.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뭔가 통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통제 경제가 실시가 됐고요. 이때 대표적인 게 이제 염철 전매라고 해서 이제 소금과 철을 전매, 국가에서 뭐 술까지 그래서 국가에서 다 판매를 독점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화폐, 이제 개인이 화폐를 주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금하고 국가가 이제 화폐를 주저하는 이때 이제 오수전이라고 하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무제 때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로 잘 나가다가 무제 이후에 점차 국력이 좀 쇠퇴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척이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덜컥 세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신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의 왕족, 이제 유수라고 한 광무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망을 몰아내고 다시 후한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한이 쭉 이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잠깐 요 사이에 이제 신이라고 한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면 되겠고 그게 이제 전한 후한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이 후한도 쭉 잘 가다가 점차 외척 그리고 황간 이런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쇠퇴를 하게 됐고 호족들이 막 대토지를 소유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선 농민들이 너무나 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어난 농민 반란은 황건적의 난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제 노란 두건을 썼다고 해서 황건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끌었던 이제 우두머리가 태평도 집단인데요. 이게 일종의 종교 집단이면서 또 많은 농민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농민 반란으로 봅니다. 이 황건적의 난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범위도 세력도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 황건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후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서 황건적에 맞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는 와중에 이제 점차 이제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요 지방 제후들 중에 들고 일어났던 애들 중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세 나라로 다 병합이 되죠. 그게 이제 위초오 삼국지 시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실 강력했던 나라는 위나라거든요. 조씨의 나라죠. 이 위나라에 결국은 한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한의 사회는 우리 보지 않습니다. 한의 문화도 보지 않습니다만 그냥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한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때 한나라 한자거든요. 그리고 뭐 도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막 가장 중국적 종교라고 하는 게 도교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고 유학도 엄청나게 발달되고 불교도 이제 전래되고 하면서 중국 문화의 원형, 뭐 토대를 만든 게 바로 요 한나라 때 이제 문화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는 좀 보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비단길 한번 볼게요. 우리 흔히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는 비단길, 사실은 사막길입니다. 거의 길이 없는데 길을 개척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부터 중국에 이르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 통로고요. 기원전 2세기 전반까지는 원래 흉노가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비단길을 개척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 한 무제가 흉노를 견제할 목적으로 대월지와 원래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대월지랑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같이 이제 견제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장건은 이제 사절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중간에 이제 흉노가 있으니까 흉노에 붙잡혀서 10년간 체류해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버티면서 틈만 보고 있다가 방심한 사이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대월지에 결국은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동맹을 맺자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어이없게도 거절당해요. 하지만 다시 그걸 또 알려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또 돌아가던 길에 또 흉노한테 붙잡힙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도 또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장안에 도착을 했고요. 그래서 총 13년 동안 이제 원정길을 다녀온 거죠. 사절단으로 한번 갔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의지의 중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힘들게 갔다 왔는데 그래서 동맹에는 실패했으나 이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뭐 어디에 물품 이런 게 많더라, 좋은 게 있더라 이런 것도 기록을 해놨고 뭐 길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됐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이런 바탕으로 이제 비단길이 개척되어서 한이 비단길을 장악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한무제가 요 장건이 막 갔다 와서 보고를 올렸어요. 거기서 이제 대안마라고 해서 우리 적토마라고 들어봤습니다. 그 적토마의 종인데 아주 좋은 명마죠.
그 명마를 이제 구하러 다시 얘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2차로 바로 떠나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돌아오자마자 또 보내는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7세기 무렵에 그려진 장건 출사 서역도라고 합니다. 저렇게 호기롭게 처음 멋지게 갔는데 흉노한테 붙잡혀서 자기들이 무시했던 오랑캐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요거는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한 멸망 이후에 위척으로 분열됐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제 위가 거의 통일을 했고요. 이 위가 사마씨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죠. 그게 바로 진입니다. 근데 이 진이 또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우리 동주 있었죠. 이번엔 동진입니다. 그래서 동진시대, 서진시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요때부터 강남, 화북 이렇게 좀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북방 유목민족이 화북 지방을 차지하면서 5, 16국 시대가 나타나고요. 강남으로 이제 한족이 이동하면서 동진 하면서 송제, 양진 이렇게 한족 왕조들이 쭉 동진을 계승해서 나타나는 남북조 시대가 나타납니다. 자, 연표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위에서 이어지는 진이 또 금방 동진으로 쫓겨 내려가게 되고요. 요 하북 지방을 요 5호 16국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를 다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죠. 수나라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때 이제 한족들이 강남으로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강남이 아주 본격적으로 개발됐던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 예술을 안 보니까 넘어갑시다. 자, 수나라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남북조 시대를 결국 통일했던 건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89년에 남북조를 통일했고 당시 요 수문제죠. 이제 수에 이제 통일했던 사람 수문제고 균전제와 과거제를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과거제를 이제 처음 실시하면서 중앙집권 정책을 굉장히 강화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양제, 우린 요 수나라는 2명만 또 보면 됩니다. 거의 진나라랑 흡사하죠. 진도 2대까지밖에 못 갔는데 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제는 뭐 중국 내에서도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없었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황제에 올랐던 인물이죠. 이 사람 뭐 나름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대운하를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경제 중심지였던 화북하고 정치 중심지였던 화북하고 경제 중심지였던 강남을 연결시키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원정도 엄청나게 감행했죠. 물론 문제도 고구려 원정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죠. 처음에 한 30만, 양제는 113만을 끌고 왔다고 하죠. 이게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요게 이제 대운하고요. 이게 이제 운하의 모습입니다. 잘 만들어져 있죠. 경제 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품 수송하고 교류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고 하지만 당시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무리한 토목공사에다가 또 전쟁에 승리하면 얻는 게 많지만 실패하면 전부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인원과 그리고 그때 많은 보급품들 이런 것들 다 날리게 되니까 전쟁이 실패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못 살겠다 일어납니다. 농민 반란으로 결국은 또 멸망을 하고 말고요. 그 중에 당고조 이연이 수를 이어서 당을 건국하게 됩니다. 당은 우리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